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형용사와 분사의 역할인 수식과 설명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설명어와 호의 설명을 확실히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문법 중에 안 중요한 영어 문법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설명어와 호의 설명은 모르면 영어를 접게 되는 결정적인 영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별히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사문법 4가지 시제, 상, 태, 서법 중에 시제를 배웠고 상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시제는 동사로 나타나죠? 상은 분사로 나타납니다. 상을 알려면 먼저 분사를 알아야겠죠? 분사는 형용사와 역할이 같습니다. 역할이 같으니 형용사 역할을 알면 분사 역할을 아는 것과 다름없죠? 그럼 형용사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 tall boy. 형용사는 대상이 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용사 하면 반사적으로 명사입니다. 국어가 수식 문장 구조라 수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A tall boy, 키 큰 아이라고 형용사 tall이 명사 boy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 전이 수식입니다. 수식이란 명사에 대해 알고 아는 만큼 의미를 더하며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 키가 큰 줄 아니까 키가 크다고 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사에 대해 알고 아는 만큼 수식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쓸데없는 문법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명사 전위 수식을 보통 문법책에서는 형용사의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수식하면 수식용법이지 왜 한정용법?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여러분, 영어 문법에는 수라는 명사 문법이 있고 이를 나타내며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어가 따로 있습니다. 관사, 어와 더, some, any, my와 같은 한정사, to, second와 같은 수사가 한정어에 속합니다. 참고로 my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정사입니다. 한정은 수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한정이란 개념은 영미인 머릿속에만 있고 한국인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명사 한정하면 명사 의미를 제한하는 것 같죠?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명사 한정은 명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관사가 어려운 이유가 한정이라는 영어만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사를 한정한다. 생각법 명사편의 핵심 주제로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한정은 한정어가, 수식은 수식어가, 영어문법에서는 한정과 수식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영어 문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한정용법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명사 수식은 형용사 본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명사의 주어용법, 명사의 목적어용법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거창하게 용법으로 부를 것도 없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것으로 끝! hot milk. hot milk는 뜨거운 우유라는 말이죠. 우리는 형용사를 보통 이렇게 수식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hot이 milk 앞이 아니라 뒤에 놓였습니다. 질문입니다. milk hot은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영어는 말의 위치나 순서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에서 I는 주어고 you는 목적어입니다. 주어와 목적어인 것을 어떻게 알죠? 네, 그렇습니다. I가 주어인 이유는 love 앞에 있기 때문이고 you가 목적어인 이유는 love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말의 위치나 순서가 곧 문법입니다. 위치가 다르면 역할이 다른 것이 영어입니다.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와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역할이 같을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위와 같이 명사 뒤에서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요컨대 밀크핫은 우유를 뜨겁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통 문법책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호의 수식을 한다고 나옵니다.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하면 같은 수식이면 해석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우유와 우유를 뜨겁게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밀크핫의 핫은 수식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하는 뜻입니다. 뒤에서도 수식한다고 억지를 부리면 주어를 뒤에서 설명하는 동사도 후위 수식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I drank a cup of hot milk. I drank the milk hot. 뜨거운 우유를 마셨다와 우유를 뜨겁게 해서 마셨다. 비슷해 보일 뿐 같은 말은 아니죠.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is hot water. This water is hot. 저것은 찬물이고 이것은 뜨거운 물이야. 이 물은 뜨거워. 그러니까 조심해. 어떤가요? 말이 오가는 상황이나 문맥이 다르죠? 아예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식어로 쓰인 certain은 어떤 이라는 뜻이고 설명어로 쓰인 certain은 확실한 이라는 뜻입니다. 수식어로 쓰인 late는 작관이라는 뜻이고 설명어로 쓰인 late는 늦은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수식과 설명은 단순히 수식과 설명이라는 의미 차이가 아니라 말이 오가는 상황이나 문맥이 달라지는 또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응용해 보겠습니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 예문은 보통 문법책에 something과 같은 부정대명사는 앞에서 수식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식한다고 나오는 문장입니다. something은 부정대명사입니다. 이때 부정은 긍정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불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명사 전위 수식 설명에서 수식은 명사에 대해 알고 아는 만큼 수식하는 것이라고 했죠? 수식하려면 명사에 대해 알아야죠. 알아야 아는 만큼 수식하죠. 그런데 부정대명사 something은 어떤 말이죠?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앞에서 수식해요? 뭘 알아야 수식하죠. 뭔가가 필요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방은 뭔가가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뭔가가 뭔데요? 이렇게 묻게 되겠죠. 뭔가가 뭔지를 상대방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설명해야죠. 이 예문은 나 지금 뭔가가 필요하고 필요한 뭔가가 맞을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설명이란 상대방이 명사나 대명사에 대해 모르거나 모를 것 같아 알 수 있도록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I need something은 문장 구조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I love you와 같습니다. I love you를 말할 수 있으면 I need something도 말할 수 있는 거죠.
I need something.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모르니까 뭔가가 뭔지를 설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뭔가가 마실 것이라고 to drink를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 말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암기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문제는 상대방이 모르니까 뭔가가 뭔지를 설명해야지 이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to drink를 설명으로 인식했느냐 수식으로 인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정대명사는 전이수식 불가, 후이수식 가능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언어 공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이수식으로 알면 역행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문장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국어어순으로 바꿔야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다시 오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범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후의 설명으로 알면 순행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들리는 순서대로 알아듣습니다.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습니다. 독해 속도도 좀 과장하면 10배는 빨라집니다. 여러분 어순을 다르게 말하면 생각한 순서입니다. 영민이 생각한 순서대로 나도 생각해야죠. 그래야 영어죠. 국어 방식으로 생각하고 국어 어순으로 바꾸면 어떡해요? 이것은 영어가 아니죠. 이 말은 결국 평소에 영어 어순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적 생각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후이수식을 하면 영어는 끝입니다. 끝인 것을 떠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적 사고방식이라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알면 저절로 영어적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영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적 사고방식이 어순이 전부는 아니지만 평소에 어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어는 일단 무조건 어순을 극복하고 볼 일입니다. 이를 위한 솔루션이 바로 설명어와 후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책을 거꾸로 들고 탁탁 털면 떨어지는 두 단어가 바로 설명어와 후의 설명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도 뒤에서 주어를 설명하니까 결국 설명어고 후의 설명이거든요. 국어는 문장이 수식 구조고 영어는 문장이 서술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 차이를 하루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어와 정반대인 영어 어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식이란 명사에 대해 알고 아는 만큼 의미를 더하며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으면 명사수식, 형용사의 명사 전이수식, 설명이란 상대방이 명사나 대명사에 대해 모르거나 모를 것 같아 알 수 있도록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용사가 명사 뒤에 있으면 명사 설명, 형용사의 명사 후의 설명, 수식은 앞에서 뒤에서는 설명,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He is a doctor.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형식을 갖춥니다. 주어와 서술의 형식을 갖추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예문도 문장입니다. 질문입니다. 위 예문에서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